단렌즈를 추천받아서 구매하시면 보통 35mm, 50mm, 85mm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일단 제가 꼽아본 단렌즈 첫 번째는 35mm입니다. 35mm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으로 하시거나 취미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필수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화각대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찍힌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봤을 때 50mm로 찍은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35mm는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모두 잘 나오는데 특히 풍경 앞에 사람을 두고 찍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을 찍었는데 풍경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는데 멋진 풍경 앞에 인물을 놓고 찍었을 때 배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인물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인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래서 35mm는 풍경과 함께 인물 사진을 담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캐논의 35mm.8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바디에 물렸을 때 무게감과 그립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RF 35mm.8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크로라고 써있는데 접사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제품 사진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카페에서 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5mm 렌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쓰고 있는 화각인 단렌즈는 50mm입니다. 50mm 단렌즈는 제가 사진을 처음 입문했을 때 그리고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렌즈고 가장 완벽한 화각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50mm 렌즈의 화각대의 특징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찍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찍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는 풍경 사진이나 여행지 사진 이런 걸 많이 찍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6년 전부터 상업 촬영을 하면서 인물 사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는 저는 50mm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야외에서도 인물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렌즈는 50mm라고 생각을 해요. 35mm와 50mm가 같은 조리개 값을 갖고 있어도 50mm로 찍었을 때가 심도가 좀 더 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m에 비해서 주변부 왜곡도 덜 하기 때문에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 주변부를 봤을 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인물과 풍경을 같이 찍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뒤로 가서 찍으면 되니까 저는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50mm 1.2 렌즈고 요거는 50mm 1.8 렌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한 10배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조리개 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업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1.8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나 여행에서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렌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가 진짜 가벼운 게 한 200g? 그 정도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워낙 가볍기 때문에 카메라에 바디캠 느낌으로 장착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85mm가 아니고 100mm 렌즈입니다. 저는 이 렌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 렌즈를 구매할 때 특수 렌즈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제품 사진을 찍거나 접사 사진을 찍을 때, 처음에 인물 뷰티 사진을 찍을 때 이 렌즈가 유명한 게 해외에서 유명하신 뷰티 포토그래퍼 분들이 이 렌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100mm 같은 경우에는 35mm나 50mm보다 인물을 찍었을 때 좀 평평하게 나온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에게 다가갔을 때 눈이나 입술, 그리고 볼, 이런 피부 같은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고, 평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다가 가끔 가다가 접사를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mm 단렌즈 자체가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강의 화질을 위해서 렌즈 필터도 끼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실내 스튜디오에서만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를 구매한 지가 그래도 한 3-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는 단렌즈 탑3에 왜 85mm가 없냐면, 개인적으로 야외 촬영에서 85mm로 찍었을 때 누가 봐도 우와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85mm가 저는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50mm로는 조금 재밌고 창의적인 사진을 가끔 찍었었는데 85mm는 이걸로 찍으면 매번 똑같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85mm 1.2만이 갖고 있는 그 배경 흐림,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85mm를 추천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접사기능도 있는 요 100mm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써보고 추천드리는 단렌즈 탑3 소개를 마쳤는데요. 렌즈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첫 단렌즈를 구입하실 때 나는 인물을 정말 끝장나게 찍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50mm, 나는 좀 데일리하고 일상적인 느낌, 여행지에서 내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배경과 같이 찍어주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35mm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 하지만 언젠가는 두 화극대 모두 소장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피사체에 조금 더 다가가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찍고 싶어, 이러신 분들에게는 100mm, 꽃사진이나 뭐 나비사진, 요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 사진들, 요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 요 100mm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단렌즈 탑3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셨길 바라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